병원에서 손으로 눌러주는 치료, 허리 아프고 어깨 뭉치고 자세 틀어졌다고 해서 이 치료 몇 번 받아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치료가 바로 도수치료인데요. 요즘은 치료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돈 많이 들던데 그래도 보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병원에서 받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왔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도수치료가 진짜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2024년부터 확 바뀐 실손보험 제도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는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꼭 챙겨야 할 서류도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꿀팁도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허리나 어깨 아프신 분들 병원 가보셨죠? 진찰받고 나면 이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도수치료 몇 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수치료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번에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회 이상 받아야 효과 있다고 하니까 10번만 받아도 5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이거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건 병원비 중 내가 낸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게 해주는 보험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보험금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이유, 바로 실손보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병원 영수증만 제출하면 웬만하면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게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이죠. 그런데 보험사 손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4세대, 그리고 2024년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5세대 실손보험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제는 도수치료 받을 때 진단서, 처방전,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보험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전처럼 그냥 병원에서 추천해서 받았어요, 이런 이유론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자기 부담률입니다. 예전엔 내가 병원비의 20%만 내면 됐는데 이젠 90%까지 내가 내야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도수치료 한 번에 10만원이면 예전엔 2만원 내고 8만원 돌려받았다면 지금은 9만원 내가 내고 만원만 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보험금 받을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도수치료 전에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물리치료처럼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그 진단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거기에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몇 회를 어떤 목적으로 치료할 건지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보험사에서도 이건 꼭 필요한 치료였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골라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잘 도와주는 병원이 있고 전혀 신경 안 쓰는 병원도 있으니까요.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어떤 세대인지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 같은 도수치료를 받아도 보험 가입 시기, 즉 세대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손보험은 처음 나온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5세대로 나뉩니다. 1세대는 2009년 10월 이전, 이때는 진짜 혜택이 많았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거의 다 보장됐고 도수치료도 크게 제한 없이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2세대는 2009년 말부터 2017년까지, 이 시기에도 도수치료 청구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자기 부담금도 10%에서 20% 수준이었고 도수치료도 자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3세대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비급여 항목이 따로 분리되면서 보험금 받으려면 추가 특약이 있어야 했고 심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4세대는 2021년부터 비급여 치료에 대해 특약을 선택한 사람만 일부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도수치료도 연간 50회까지만 보장된다든지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문제의 5세대, 2024년부터 나온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은 거의 보장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은 기본이고 그 치료가 정말 꼭 필요했는지 보험사가 꼼꼼히 따져봅니다. 즉 예전처럼 병원에서 하라니까 했어요. 이런 이유론 보험금 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5세대 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자주 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한 번도 청구 안 하면 보험료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무조건 청구 안 하고 넘어가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춰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실손보험 2개 이상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이럴 경우에는 한 보험에서 보장 안 해줘도 다른 보험에서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중복 보장은 안 되지만 각 보험사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 군데 포기하지 마시고 두 군데 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실손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려는지 그 방향성도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고 도수치료는 특히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지금도 실손보험 제도를 계속 손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손보험이 원래는 병원비 걱정 덜어주는 좋은 보험인데 오히려 너무 많이 이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험금만 청구하면 보험사도 계속 손해를 보니까 결국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금 받기는 어려워지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이래저래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주사치료, 영양제, 백내장 수술 같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점점 줄이고 심사는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게다가 병원도 비급여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부 제출해야 하니까 정부는 어디서 어떤 치료가 과하게 이뤄지는지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치료만 보장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암치료, 수술, 입원 같은 큰 병이나 심각한 외상 같은 상황에는 보험금이 잘 나오지만 도수치료처럼 생활 밀착형 치료에는 보험금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손보험을 들었다고 무조건 병원비를 보장받을 거란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둘째, 도수치료나 다른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보험 안 된다고 하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셋째, 보험을 현명하게 쓰는 것도 기술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라면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이 세 가지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절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 자주 쓰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도수치료도 물론 필요한 분들에겐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받겠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청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지금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를 먼저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떤 항목이 보장되고 어떤 건 제외될 수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수치료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실손보험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정보TV는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